자, 반갑습니다. 자, 미국 주식,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특별히 개별 종목들도 움직임들, 바닥권에서 급등주들, 이런 것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메인으로 보는, 여러분들 보는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지수가 안 꺾이고 상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잘 타고 합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에 이거는 준비는 하고 가야 돼요. 이 준비가 뭐냐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언젠가는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시장이라는 거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또 하락이 나온 다음에 상승이 있고 그 또 하락이 나온 다음에 상승이 있고 지금 상승이 가는데 그 시점이 언젠가는 여러분들 분명히 하락은 나오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준비는 하고 가야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그 기준을 보는 게 엔비디아라는 거라. 엔비디아 공개 방송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아요. 그죠?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고 지금 그죠? 주가가 지금 이 200일선 400일선 큰 흐름들을 보면 이때는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주가가 밀려버렸고, 그죠? 관세 전쟁 때문에 주가도 밀렸고, 시장도 밀렸고, 지금 시점에서는, 야, 이 관세 이거 부분들이 완전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사라진 것도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로봇부터 기타 등등, 국내 증시 코스피 5천, 기타 등등 이런 거 나오겠지만, 그 시장에 하락이 나오는 시점의 기준을 엔비디아가 일봉상에 200일선, 제가 400일선 깨지면 하락장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내가 그 시점의 포인트를 앞당겨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는 감지하고 오는 게 아니고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수익이 잘 나신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돈을 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지키고 가야 되겠죠? 지키고 가야 돼요. 그죠? 내가 좀 깨먹다 하더라도 조금만 깨먹는 거지. 즉, 그 시점을 400일선을 보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200일선을 깨졌을 때, 보통 보면 메타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들을 보면 지금 최근에, 그죠? 메타 같은 경우에도 400일선까지 악재로 인해 가지고 내려왔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 선생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400일선까지 공개 방송을 본다 했는데 엔비디아는 왜 200일선을 보냐고 하면 이때부터는 굉장히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을. 테슬라, 기타 등등 이 무거운 종목들, 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왜 그런 조금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 깨져가지고 빨리 회복을 못하면 시장이 어떤 이유로 어떤 내용의 악재들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하고 간다면 우리는 미리 방어를 하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한번 꼭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400일선을 보지 않고 200일선을 보는 게 조금 미리 내가 준비를 하고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400일선까지 엔비디아가 지금은 이제 이 흐름상에서는 고점을 뚫고 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일선을 보는 거고 그 더 상승을 해가지고 400일선까지 빠진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한 30-40%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30-40% 정도 한 40% 50% 빠지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200일선을 깨졌을 때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종목들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뭐 빅테크 관련주들, 그죠?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은 뭐 빼겠지만 뭐 반도체부터 이런 쪽은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약 여기서 밀려버리면 이제 바닥권의 개별 종목들 움직임들이 바바바바바 올라가 버리죠. 봐봐.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러분들은 400일선을 보지 않고 200일선을 봐라.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드리죠. 일주일에 한 번씩. 비욘트 미트는 뭐 약 수익권 구간에서도 뭐 그냥 뭐 약은 그냥 놔줬습니다. 놔줬고 어차피 먹을 때 조금 시원하게 이 비욘트 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달러에 우리가 봐서 여러분들이 그죠 초보나 지금 주린이 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온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 지금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올려드리죠. 여기에 올려드리면 그죠? 그냥 무작정 바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다 이익 실현을 하고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 수익률을 딱 보면 여기에 지금 보유 종목들을 보면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9%, 31%, 39%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최대한 저점을 마이너스 20% 빠질 때 30% 빠질 때가 땡큐예요. 왜냐면 이 종목들은 다 개별 종목들이고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때부터 잡으면 이 텔레닥처럼 이 무거운 게 아닌 이상 무거운 거 같은 경우 마이너스 한 10% 20% 아니 마이너스 20%일 때 보는 거고 그때를 보면 지금도 뭐 VIP 분들이나 파이어 분들 중에 복동이나 이런 분들은 뭐 매일 수익이래요. 자꾸 빠질 때마다 사고 팔고 또 다시 사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금액도 크게 안 합니다. 금액도 뭐 100에서 한 300 정도 종목당 분할 매수 그렇게 하면 엔간해서는 안 지거든요. 어떤 것들이 실패가 나오고 하나가 두드려 맞는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비욘트 미트 같은 경우에는 밈 주식으로 엮여가지고 말들도 많을 거예요. 뭐 무슨 뭐 갤러리에 앞으로 이 주식은 뭐 이까지 올라가려면 설거지는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을 때 기술적 반등을 주면 200일선까지는 충분히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200일선 근처까지 아니면 세력선까지. 지금 현재 주가가 1.1달러인데 2.2달러 정도 세력선 터치하면 2.2달러 한 2달러 정도까지는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가격대에서 한 50%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슬림 넘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5일선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3.4달러 이 주가가 우리가 보면 뭐 이 저점 깨지고 할 때 이 종목만 빠진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밀려버렸어요. 밀려버렸기 때문에 슬림 넘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을 타고 아마 요 200일선을 뚫을지 아니면 저항을 받아버리면 여기에서 장기평의 저항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쭉 뚫어버리면 타고 올라가는 거고 타고 올라가면 400일선까지 보는 거거든요. 저항을 받고 눌렀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슬림 넘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 구간에 따라간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은 충분히 따라가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완전 저점을 잡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4달러에서 지금 7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그죠? 뭐 괜찮을 거고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모든 흐름에 이 종목들이 바닥에서 한번 밀렸다가 올라올 때는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이거는 지금 거래가 43주밖에 안 됐어요. 수익률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조금 비중이 있게 뭐 텔레닥은 뭐 저도 가지고 있지만 400일선을 돌파할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유 종목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오신 분은 그대로 지금 신규 진입도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서 이 움직임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보는 종목들 움직임들 그죠? 메인으로 보는 종목들 그런 것들 체크하고 그죠? 일단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빨리빨리 안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뭐 많이 갖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죠? 많이 갖고 한꺼번에 많이 사면 안 돼요. 그죠?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 주가가 정말로 움직일 때 어차피 그 헬스 기구잖아요. 펠로톤은 고가 헬스 뭐 운동 뭐 장비입니다. 뭐죠? 이거는 제가 뉴욕 갔을 때도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광고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는 줍줍을 할 수 있는 좋은 가격대입니다.
그죠? 좋은 가격대고 지금 여기서 바로 이게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이게 힘을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박스 구간 매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어? 그죠? 박스 구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분명히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이 코로나가 끝난 지 한 5년 됐기 때문에 한번 뭐 한 5년 안에 뭐 질병 관련 이런 쪽으로 터지지 않을까. 그 집 밖으로 못 가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고 다른 걸로 한번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페리온 네트워크 이 비슷한 패턴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그죠? 비슷한 패턴으로 이거 지금 딱 바닥권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포인트를 봐야 되겠죠. 페리온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역배열에서 이번 구간에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축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이거는 200일선 위에서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잡았다면 사고 팔고도 되고 아니면 뭐 랠리를 타는 것들이 기다려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팔 패자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은데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딱 역배열에서 2번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딱 고점과 저점 지금은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쭉쭉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뭐 종목들 그죠? 우리가 지금 메인으로 보는 것들 그죠? 뭐 이런 것들 계속 보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배당이 지금 여러분들 6%입니다. 6%. 배당이 높은 주식들은 절대 빨리 안 가요. 빠질 때마다 200일선 400일선 공포마다 그런 자리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얼티인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이 요거는 조금 그래도 5% 작지는 않거든요. 200일선 400일선 밑에 있을 때마다 천천히 죽는 거예요. 다 이런 종목들은 장기로 봅니다. 장기로. 뭐 AT&T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뭐 이 배당이 7% 8%일 때마다 그때부터 쭉쭉 모았는데 AT&T는 제가 이 정도까지를 버틸 수 있었던 게 배당이 높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계속 모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간까지. 즉, 뭐, 24달러짜리 주식이 13달러, 그죠? 이게 아마 요때 거든요. 빠질 때마다. 20 몇 달러일 때부터 10 몇 달러 올 때까지 배당이 높을 때마다 이렇게 빠졌다가 어느 정도 딱 멈추니까 그때부터는 배당과 수익을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내가 빠질 때마다 줍줍을 하고 모으니까 랠리를 탈 때 굳이 뭐 빨리 수익을 챙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배당이 높은데. 그래서 지금 AT&T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29달러 대비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저는 뭐 200일선 400일선 기준으로 보면 통신 관련주들 어차피 여기에 지금 저항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물량을 늘리고 뭐 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팔 생각은 뭐 이런 것들은 뭐 있을 때 미국 주식은 매도를 할 때 돈 필요할 때 매도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 꾸준히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 쭉쭉 올라가면 배당이 작아요. 0.66. 알리바바 그룹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파동 자체가 지금 1파 눌림, 2파 눌림, 3파 내려와야 되겠죠. 요 내려오면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려오면 보고 오른 자리들 내려오면 이런 자리들 보는 거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기회. 깨져도 기회고 여기서는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기회라고 본다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밀리면 그죠? 어느 정도까지 밀리면 지금 한 21달러까지 밀리면 더 땡큐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쿠팡은 이미 이게 그죠? 이게 뭐 엄청난 악재가 돼버리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악재는 악재예요. 악재는 악재인데 한번 뭐 증권거래소 이제 뭐 SEC에서 뭐 이 공시 뭐 기타 등등 악재 한번 나오면 순간적으로 쿠팡은 여기서 함부로 많이 주면 안 돼요. 탁 꺼졌을 때 음봉이 나왔을 때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인트를 보고 줍줍을 한다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런 자리들 그죠? 일단은 뭐 메인으로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셔도 된다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미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없잖아요. 다 없어요, 이제. 거진. 뉴스케일 파워, 우라늄 이런 것들 없고, 코인베이스도 없고, 이제 마라홀딩스나 라이엇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미래를 보고 천천히 모을 수 있는 거겠죠. 뭐 애들을 위해서 소액으로. 그죠? 마라홀딩스, 뭐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메인으로 봐도 되고, 그런 것들. 어차피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지만 패스. 그 다음에 트럼프, 그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삼각수렴해서 이탈해버렸는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어떤 이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저리 치고 올라가 버리고, 뭐 엑슨모빌, 쉐브론, 로키드 마틴, 방산주들 이런 것들은 이미 제네럴 다 올라가 버렸고, 특별히 지금 농업 같은 경우에도 캐터필더랑 디어 같은 경우에 디어는 지금 한번 충분히 한번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 우리의 메인은 제2의 카바나를 보는 게 메인은 한번 옛날에 미국 주식 이 제2의 카바나를 보는 게 카바나는 우리 16달러부터 그죠? 지금은 뭐 3000% 여기에서 봤거든요. 이 우리의 메인은 뭐냐고 하면 이것저것 필요 없이 메인은 펠로톤을 보는 거예요. 펠로톤. 그죠? 일단 이 메인은 저는 펠로톤입니다. 펠로톤. 저게 왜 올라가지? 내씨 아까 그 뉴욕 가서 봤을 때 저건 내 거다. 근데 급한 마음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급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급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근데 이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 운동기구들이 예전에는 많이 비싸. 좋은 것들은 뭐 실내에서 타는 자전거부터 러닝머신도 그냥 이제 좀 고급화 전략으로 해야 되나, 뭐 뛰는데 뭐 딱 찍으면 심박수, 나중에 그런 것들 나올 걸. 내가 뛰고 있는데 내 안구나 이런 것들을 뭐 인식해가지고 건강 체크들도 되면서 TV에서 보던, 옛날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운동기구들이 점점 나오면 고급화 전략,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점점 좋아지는 거라. 점점 앞으로. 그래서 저는 어차피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필수고, 실내 운동, 그죠? 뭐 노인을 위한 기타 등등. 요즘에 홈쇼핑에 판때기 같은 요 자전거 타는 그런 것들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온큐나 이런 주가들도 많이 내려오는데, 지금 내가 단기로 본다면 엔비디아를 보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뭐 단기에 내가 좀 짧게 본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승 탄력이 나오는데, 오늘 뭐 단타기업 스윙으로 엔비디아를 봐도 저는 이 고점을 뚫었을 때, 그죠? 이 저항까지 왔을 때 기대 수익은 크지는 않아요. 한 5%에서 한 10% 정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에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그런 자리들,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은 메리트가, 엑셀리시스, 디즈니,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보면 오라클이 지금 좀 공포를 줬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딱 고점 찍고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400일선까지 내려왔죠. 그죠? 아까 넷플릭스는, 자, 이게 뭐가 다른 점이 있냐고 하면, 오라클은 지금 보면 계속 빠지기만 빠져버렸죠. 캔들이 5일선 밑에서 계속 5일선을 뚫지도 못하고 5일선 밑에서 자꾸만 내려온 거예요. 여기 기술적 반등 줬다가 내려왔고. 자,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 자, 이런 게, 그죠? 이런 거 보면 추세는 하방인데, 그죠? 내려올 듯 올라갈 듯 하면서 내려오고, 올라갈 듯 하면서 내려오고,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거든요. 내려오려면 아예
쭉 내리쁘면 내가 완전 공포나 저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데, 그죠? 이게 지금 요까지 내려와서 그런 거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술적 반등 줬다가 또 기술적 반등 줬다가 내려오면 딱 저점 깨질 때마다 담는 거예요. 저점. 전 저점 깨졌죠. 매수. 그죠? 요렇게 딱 기술적 반등 줬죠. 여기서 불태우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 줬죠. 내가 여기 저점이 깨져서 매수를 했다면 기술적 반등 줬다가 전 저점 깨면 뭐 매수. 그죠? 또 매수. 여기 매수하겠죠. 자, 그리고 기술적 반등 줬다가 전 저점 깨지면 뭐 매수. 그죠? 밑으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기술적 반등 줬다가 전 저점을 깰 때 매수. 이게 보통 제가 쓰는 그 최저점을 잡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좀 설명 국내 주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보통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우리가 이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전고점 돌파 매매. 이걸 반대로 보면 기술적 반등 줬다가 이 전저점을 깰 때 이때 잡으면 중요한 거는 내가 싸게 잡을 수 있다는 거라. 비싸게 잡는 것보다 어차피 내려오는 종목들이 싸게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술적 반등 줬다가 또 전저점을 깰 때 전저점을 깰 때 매수. 또 이렇게 기술적 반등 줬다가 전저점을 깰 때 매수. 기술적 반등 줬다가 전저점을 깰 때 매수.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뭐 5일선을 기준으로 볼지 어느 지점까지 내가 주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죠? 어디까지를 볼 때 기준을 보는 게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200일선 400일선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200일선 400일선 기준은 200일선 400일선을 또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기 이평선에 200일선 400일선을 여기까지 내가 한번 쭉 볼까. 밑에 400일선이 있기 때문에 400일선까지 쭉 볼까. 이런 경우 있겠죠. 두 가지 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뭐냐고 하면 두 번째 경우는 뭘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고 하면 자, 우리가 기존에 지금 뭐 비욘트 미트, 슬립 넘버,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죠? 이런 거를 봤을 때 딱 보면 슬립 넘버는 전저점, 그죠? 자, 지금 슬립 넘버 차트를 먹어볼게요. 이거 우리 분석 종목인데 봤을 때 슬립 넘버를 요 전저점을 딱 깨고, 자, 우리가 아마 요 구간 이게 지금 1.4달러에 11달러에서 놀았을 거예요. 11달러. 그럼 여기가 제 11달러 대충 줄일 거 볼게요. 요 줄이거든요. 여기 11달러. 자, 여기가 우리가 그 슬립 넘버를 분석하고 영차 패턴에 눌림해 봤던 자리예요. 11달러. 자, 11달러죠. 그러면 슬립 넘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보면 여기가 맨 마지막에 전저점이고 주가가 지금 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죠? 기술적 반등 줬다가 전저점. 그런 식으로 갔다가 요 전저점을 딱 깨잖아요. 요 전저점을 딱 깨는 순간 보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골프학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보잖아요. 앞부분에 전저점을 깨면 그냥 기계적인 자동으로 손절 라인이 정해지기 때문에 쭉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저점을 깼을 때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물을 탄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요 앞부분에 요 전저점이죠. 요거를 딱 깨버리면 자, 여기서 쭉 주가가 밀렸어요. 요 앞부분에 전저점을 깼죠.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이 전저점을 한 번 더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쑥 무너지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물타기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어떤 느낌으로 잡으면 조금 더 싸게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쭉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 뭐 전저점에 기술적 반등 줬다가 전저점 깨버리면 한 번 더 잡아야 되겠지만 이제 올라가 버리잖아요. 올라가 보면 그냥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술들을 우리가 뭐 보유 종목들을 매매하고 트레이딩 할 때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장기평 기준으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200일선, 400일선 그 자리를 보는 거고, 이 전저점을 깨는 종목들은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탁 여기 깨버렸죠. 그러면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줬다가 내가 이걸 더 살려고 하면 이 전저점을 깰 때 봐야 되겠죠. 아, 이거 깨버리면 피곤하겠네. 그죠? 그런 자리들. 그죠? 슬림 넘버 비운툴. 텔레다길스 같은 경우도 보면, 텔레다길스는 이 전저점을 딱 깼죠. 이런 것들은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밑으로 안 빠져. 이런 거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하락 추세들이 나올 때 이거를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더 싸게 주가를 물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5%라도 싸게, 뭐 2%라도 싸게 잡아야지 올라올 때 탈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나 그런 것들이 높아 버리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이론은 듣고 실전에서 안 되는 게 문제라. 지금 들으면 이거 하면 좋겠는데 하는데 마음의 문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장기 이평선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저점 깨질 때, 골파기 할 때 이 두 가지 경우. 요거를 오늘은 VIP 방송에 미국 주식들 뭐 분석 종목들이나 저런 거 볼 때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시 해야 돼요. 그런 사례들을 보고 이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이게 습관처럼 안 돼. 계속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기법 기술을 듣고 자기 걸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기 걸로. 본인들이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본인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근데 딱 맞아떨어진 순간 뭐 땡큐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아까 전에 뭐 서클 인터넷 그룹, 그죠? 서클 인터넷 그룹은 자, 이 전저점을 깨버렸죠. 전저점을 깼으면 내가 서클 인터넷 그룹을 본다면 더 싸게 잡으려고 하면 이 올라탈 때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배웠기 때문에 전저점을 깼을 때나 여기 안 깨고 올라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안 깨고 올라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라. 그죠? 대신에 주식은 어떻게 안 깨고 가는 종목들보다 깨고 가는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 깨고 가는 종목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깨고 가는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VIP 방송을 합니다. 거기에서 흐름들 계속 체크하면서 볼 거기 때문에 뭐 종목들에 대한 걱정은 제가 먼저 합니다. 제가 먼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월요일날 제가 아침에 올려드리고 뭐 화수 목 금 중에 뭐 급등을 하거나 챙겨봐야 될 때 그때는 제가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챙겨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특별히 뭐 짧게 뭐 계속 매주 챙겨보고 할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딱 저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미국 주식에서도 적용이 된다. 국내 주식에서도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